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주시는데 담당자가 아니에요. 5분에 돼요? 아니 회의에서 저기 이제 여성의 관 저희 이제 입장 저기를 기관세 있잖아요. 이게 539만 8천 원인데 지금 좀 가장 법률 상담가하고 소비자 부과세는 두군데요. 네, 두분들. 이게 이제 다른 거잖아요. 가정법률 상담가하고 소비자 부과센터가 틀린 거죠. 네, 틀린 거. 소비자 부과센터는 여기 1층에 있는 거. 네. 그리고 요새 이게 얼마나 가정법률 상담가는 소비자 고발센터가요? 141만 8,970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가정법 상담소가 431만 3천. 431만 3천. 이거 그렇게 넘는데? 431에 181만 570만 570만 징수한 게 현황이고요. 예산은 이게 부가세 포함? 네,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고요. 이게 저희 상담소 같은 게 몇 평이에요? 상담소가 51.96 제곱미터고요. 평방미터? 네. 소비자 고발센터는 11.4. 근데 지금 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가정법률 상담소나 소비자 고발센터가 거기도 뭐 수익이나 이런 건 없어요. 상담만 해주시는 거잖아요. 봉사자들이. 예, 그렇죠. 소비자 고발센터 정부? 네, 두고 계시라고. 이제 가정법률 상담소도 다 이게 뭐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 공급받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자원봉사시죠. 그 가정법률 상담소에는요. 네. 가정법률 상담소도 있지만 가정폭력 그 상담소를 갖고 네, 아니, 그 시에서 지원받아갖고 하는 그 기관도 있거든요. 갑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시비 지원해서 이제 인건비가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수익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 나는 건 없죠. 수익 나는 거 와서 이거만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그냥 무상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잖아요. 부산 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도래되든가 거기 명시를 했을 때 어떻게 됐든 이거는 우리 지역으로 해서 다 지역민들 그런 상담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센터도 뭐 이분들이 뭐 오산구에 안성구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 이뭐 가정 법률 상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무상임대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 고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어떻게 보면 특식실이거든요. 특식실. 네. 창문도 안 덮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아래에 옛날에 그 알뜰 매장으로 썼던 데를 여성회가 그 휴게실로 그러니까 이제 그 수강생들이 휴게실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요. 휴게실로 이제 전환을 하기 전에 우리 또 회장님하고도 한번 여기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혹시 사무실로 쓰실 의향이 없느냐. 비용 문제라고. 예,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비용 문제에서 되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그렇게 임대료를 뭐 300원씩 좀. 우리가 그거 지금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폐쇄되고요. 휴게소로 예, 만들었습니다. 휴게소 만들었어요. 예. 그럼 그 휴게소는 누가 휴게소를 사용하는 거? 거기
거기 여성 그 수강생들이에요. 예. 근데 수강생들이. 그런 공간이 거기도 휴게 공간은 굉장히 어떻게 좀 폐쇄 공간 같이 됐거든요. 현실은. 거기가 문이 앞에서는 열다시가 열려있지만 예. 그쪽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면만 이제 네, 한 명만 공간이 앞에만 오픈됐죠. 이렇게 오픈돼 있지.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근데 그런 데는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휴게 공간은 좀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이제 강의실도 꽉 차고 또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알뜰 매장으로 또 너무 또 기능도 없고 또 보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입구 쪽에 현관 옆에 쪽에 그 공간도 좀 있잖아요. 현관역 쪽이요? 어느 쪽을 엘리베이터 말씀? 같은 쪽에. 그쪽으로는 예전에 공간이 그쪽에다가 좀 북카페 있는 그러니까 보육실이 있는데 말씀하시죠. 건너편. 그쪽은 공간이 그 안내석하고 네, 안내석. 그쪽 들어가면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간을 굉장히 입구가 좀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 애들 또 북카페 그쪽이 어떻게 보면 그쪽이 휴게실이 더 나아요. 공간을 따진다는 그런 것도 제치고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됐든 이모 인증을 받아봐야 그게 큰 수익도 안 되는 건데 이 지역을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자리 한번 더 좀 검토 좀 해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2층에서 1층으로 밀려내려고. 예, 그때 밀센터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좀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셔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74쪽에 이제 복지재단 운영에 뭐 2,400만 원이면 늘려요. 예, 그거는 봉급 승급분입니다. 호봉 승급. 예. 공급이 올라갑니다. 네, 호봉이 승급하니까요. 경력에 따라서. 예.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똑같은 거고. 예,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복지재단의 이제 기능이 지금 뭐 이사장님이 계신가요? 예, 지금 저기 이사장님이 공재강 기자님으로 다 이번에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이 이제 사의를 표명해셔가지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전에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이제 처음에는 아니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자치단체장 바꿨다가 예. 또 이제 일반으로 또 바꿨다가 또 다시 또 이제 단체장이 된 건데 네. 어떻게 됐든 이런 우리가 재단이고 무슨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무슨 기능에 맡기면 어떻게 보면 넘겨줘야 되고 또 이런 거 보면 지금 시장님이 여간 바쁘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지금 뭐 부시장이 됐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동망이 있으신 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얼굴마다 음식이거든요. 굳이 시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변함간에 그 이사장님이 사의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적 자원을 이렇게 하시기가 조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워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시는 동안 그게 이제 다 되는 동안에는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전문가라든가 아까 부의장님 하신 그 동망 있는 분이 또 하시겠죠. 우리 평택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예. 보면 그런 걸 맡겼을 예, 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뭐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는 게 아닌 그건 상징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장이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지역에서 어떻게 협의를 좀 받고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관심 있게 애양심 있게 활동했던 그런 어르신 같은 분을 하나 앉혀놓으면은 참 일하기도 굉장히 또 쉬운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시장님이 또 다시 이사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왔다가 또 왔다가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뭐라고 표현드리냐 지금 변화가를 사회되셨기 때문에 공백을 들 수가 없어서 잠시 다음에 하시는 거로. 여기는 네. 공석이 돼도 이사장이 공석이 돼도 복지자장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 또 이제 사무처장은 임기가 언제까지? 임기는 2015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됐거든요. 네. 정확한 임기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게 3년이죠?
올해 2018년도에 했으니까 2년 내년까지. 예. 금년 봄에 했습니다. 봄에 했으니까 2년, 2년. 3년이 아니고 2년씩. 2년에. 거기도 이렇게 뭐 자리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 뭐 저희가 그건 뭐 지금 뭐 과장님 말씀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복지재단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의 전체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쪽에서는 뭐 컨트롤 타워 역할, 네네. 기존에 했던 데를 좀 이렇게 잘 도와주고 문제점 있는 걸 뭐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그렇죠.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지원도 해주지만 여기서 자체 사업을 또 해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발굴 사업을 해서 지금 네. 시범 사업을 해서 네. 이런 걸 민간에 또 보급을 할 겁니다.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네. 내려주진 않아요. 그렇게 지금 저 계획을 하고 운영을 계획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했는데 예. 현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잘 돼 있던 데 옥상옥단체 같은 현실은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뭐 6억 8천이지만 6억 5천? 6억 5,380.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뭐 사회복지에 대해서. 네. 그런데도 예산을 따진다면 4억 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시비해야 무슨 뭐 단체 저기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법적 사항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같이 윈윈해야죠. 뭐 같이 이게 활성화 윈윈이고 시켜서. 어떻게 네. 보면 지금이야 그런 건 들다지만 네. 가불로 따졌을 때 네. 그런 가불 관계 아니고 수평 관계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직 관계 같은 보이기에 따라서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도 밖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 어떻게 보면 위에서 좀 불리한 그런 것까지 보여요. 차차 그런 거는 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간에서 저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에서 또 이제 지금 이제 또 회장님이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거기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컨트롤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 그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예, 그렇게 그걸 하는 위축을 게- 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저희가 할 일입니다. 예. 이제 대추시골 그쪽에 이제 나는 문화 축제를 현재는 500만 원을 이제 줄리셨네. 네, 올해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다 보니까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열심히들 하시고 계신데, 도움을 많이 받으면, 이제 지금 이게 예전에는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4시가 돼서 네,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예, 예. 1,500만 원 우리가 시비고 도비가 뭐 한 1,000만, 1,500, 2,000 이 정도 내려왔던 거거든. 근데 지금 도비가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정철 부회장님이 또 부회장님이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 그분이 계속 챙겼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걸 못 챙겼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도비도 어떻게든 내려왔던 거는 기본적으로 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쉽고 그런 건 한번 뭐 지역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예전에까지 나왔는데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말이 돼서 한번 던져보시고요. 의원님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무대 비용이나 이런 부정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공연 같은 게 들어가서 네. 우리 이제 그 다른 문화예술 단체들 하는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계획된 거를 네. 또 우리가 또 뭐 지금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걸 거기다 좀 접목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예. 그런 예산은 좀 빠질 수 있고 또 볼거리가 또 이렇게 몇 가지가 더 그렇죠. 그렇게 필요한 해서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관련 과하고요. 일단 협의를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과별로 자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접목 하나 그 프로그램 하나 접목시키면 되거든요. 사업을. 그렇죠.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저녁까지 예. 밤문화까지, 예, 공연까지. 그것까지 할 수 연결시켜준다 그러면은 있게. 그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은 예. 사회복지협의회 그 분과별로 그렇죠. 고생하시더라도 예. 나중에 이제 끝나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만 이제 마무리만 하고 하던데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런 또 단체들도 또 우리 평생에 또 많잖아요. 예. 그런 같이 해서 우리 평생학 축제 같은
그런 걸 더 우리가 더 매칭을 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 181쪽에 이제 여기 교복비가 있어요. 이게 뭐 해마다 이제 1억 3천이더라고요. 181페이지인가요? 181대 상장에 180페이지? 예, 그 소자잔에 이제 예. 또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만 원 시킨다 그러면은 그걸 딱 한다 그러면 아마 뭐 1억 2,990만 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이건 뚝 떨어지는 거잖아. 1인당 30만 원씩. 30만 원짜리 30만 원씩 해서 숫자를 딱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명이죠? 지금 교육 교복 교복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교복비. 교육부서. 3년이죠. 예. 433명 곱하기 이제 30만 원씩 하면은 이건 똑 떨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글쎄요. 아니 1억 2,990만 원. 만 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딱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3천. 해마다 이제 또 433명? 433명이요. 올해 몇 명이죠? 올해가 집행은 9,310만 원인데 집행이 9,310만 원이에요. 9,100, 9,310만 원. 9,310만 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 4,000, 한 3,500, 3,700 정도가 나온 거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제 지원하는 아니, 상반기, 하반기 딱 해서 네. 처음에 봄에 준 사람들한테 그대로 주는 거거든요. 네, 하반기도 또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여성가족 저기지만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서도 거기서는 안 나가요. 저수도 한 번만 나가지고 이건 영세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영세 235. 유예에 나가는 거죠. 영상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차상위 계층도 지원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예. 후국자 자녀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차상위까지. 차상위까지 확대를 하라고 해서 아마 교육급여 받는 사람까지 하는 예. 거죠. 예. 차상위 계층까지 이제 그거를 확대를 시켰거든요. 네. 후국자에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우리가 그럼 이왕이면 차상위 계층까지 한번 확대를 시키십시오. 예산이 남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확대를 시켰는데도 지금 이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좀 반납을 했겠지만 그거는 뭐 별 문제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할 때는요 딱 맞춰서 433명이라고 치면은 네, 그 금액을 딱 맞춰서 예. 10만 원 쳐서 1억 2,990만 원으로 맞춰놓으세요 예산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연계가 되는 게 거기서도 이제 지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적이 되는 건 아닌지. 뭐는 부사 통합수업에서 해서 이제 쪼개서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는 차상위 계층까지 노선을 지금 여기서 놓거든요. 여기서도 또 이제 9,700에서는 9,300에서는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셔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적 그리고 183쪽에 하늘 만세운동 이제 최초 발상지 기념식이라고 있습니다. 1,300만 원. 이게 신규 그리고 이게 이제 현덕
예, 현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3.1운동을 3월 9일날 최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덕하고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원에서 같이 게 현덕하고 진이에요. 예. 진이에서도 이제 그 파리오 하신 건 아시죠? 네. 여기 보면은 예, 평택에도 여러 군데서 이게 3.1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처음 한 것이 현덕에서 3월 9일 날 했고요. 진이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행사를 한 곳이 네. 현덕이 1년 전 먼저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이면 사무소 앞에서 그거는 안 나와 있죠. 예, 거기 여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역사성이 있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 기념 그까지 다 있거든요. 네.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이거 발굴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건 예, 근데 이건 이제 현덕 주민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하시다가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성도 있는 네. 거고 모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진이면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어차피 올해 예산 잡혔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역사는 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3년동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진이면 성사 앞에는 또, 뭐 예. 8.15 광복 기념으로 예. 뭐 이렇게 하던 그래야 우리가 후대들이 그 역사성을 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회장님.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역사가 이게 이제 인지되거나 확증이 되면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유지들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내서 네,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 걸 좀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 또 경제상에서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걸 참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에서 네. 그런 걸 이제 조금만 보조만 해준다 그러면은 이건 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현덕 참여로 저기 했으니까 그 이제 진입 것도 한번 어떤 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면 보존을 하면 못하는 거지만 가치가 있다. 그건 아마 문화원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문화원 상조사 연구원들이 계시니까요. 구매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좀 보겠습니다. 주시고요. 지금 184쪽에 지금 보험회관 쪽인데 네. 기가인 설치 공세고 지금 거기가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쓰레기가 해서 그 용역 나왔어요? 네, 결과 나왔는데요. 구조상에는 문제는 없고요. 그 5층에 그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욕탕의 욕조가 5톤 정도의 무게를 이제 가지는 그런 큰 욕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그 벽면이 이제 무게에 묶여져서 이제 균열이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균열이 그거 이제 준공하고 네.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어요. 네. 그때도 빗물이 흘렀거든.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도 벌써 빗물이 벽 타고 내려왔고 그 입구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때는 또 의회에서도 또 그 건설 또 전문가들도 있으셔서 야 이게 무슨 가면 보수다라고 다 우리가 지적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구조진단까지 한 건데 그건 좀 이유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세우는 거는요. 저희 이제 세무소가 4층에 이제 임대를 하고 있었지 아니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떠나서 제가 이제 그건 말고 네. 그거는 이제 뭐 재배시공사 네.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공사는 책임 없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병원을 이제 하자보든 내년 6월 15일까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욕조 철거하거나 그 다시 규절한 거 다시 잡고 그 해서 다시 보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자 부분은 예. 하자 부분은 예, 보수 시킬 겁니다. 예. 쪽에 경로당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제 운영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어떤 프로그램 중? 190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요, 관리인구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인구임인데 관리부장하고 관리과장이 있습니다. 2명. 그러니까 이제 노인회에서 이제 경로당 감당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장님하고 직원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회 직원 중에 그 이제 그 2명의 인구임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191쪽에 이제 좀 노인 제 프로그램 요거는 그 그라운드 골프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게이트보다 5만 원을 체육부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이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었죠. 내년도 오는 예산 이렇게 좀 가고 별도로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예. 지금 이제 체육진흥과에다가 이제 예. 10만 원을 이제 예. 세우셨더라고. 예. 그전에는 뭐 거기서 그런 게 없었거든. 예. 그래서 그걸 다시 노인 체육 프로그램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라운드 골프 있지, 이제 베이스볼 있지, 또뭐 파크 골프. 그거는 어디 체육진흥과 서 있나요? 파크 골프? 아니 파크 골프는 안 서 있는데 아, 네. 앞으로는 아마 이제 어르신들이 예. 하실 게 이제 그거 같아요. 이 파크 골프가 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 남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큰 혜택을 보시는 거지. 또 그게 또 연계가 또 되는 것 같으니까 저도 뭐 비슷하죠? 예. 네, 그런 건 하지만 비슷합니다. 이거 하는 저희 진행을 보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또 2천만 원 세웠지만 여기다가 3천만 원을 같이 세워서 노인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갖고도 좀 이렇게 좀 알게모 이렇게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어르신들이 좀 사업 차원에서 뭐 사업이야 뭐 그라운드 골프 뭐 베이스볼 이걸 따로따로 해도 그래도 좀 주간을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데 대회를 가도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알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또 눈치 아니고 눈치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지금.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예. 어르신들이야 저희들이 뭐 쉽게 또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모르게 어르신들이 나눠진 게 또 지역에 가도 또 이게 또 아직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단체도 못 가고 저 단체도 못 가. 그러니까 97쪽에 충무공원 부장 및 방수공사예요. 충무공원 옥상 방수를 여기 충무공원에 가보셨지만 예. 아주 그 도색이 정말 필요해요. 거기가 돌로 된 그 전체적인 도색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 동안담까지 좀 밖에 겉에는 야외 다 돌로 한 거잖아요. 돌 아니다. 아니. 먼저 의원님 현장 방문했을 때도 저도 와서 아주 돈이 알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장하고 2층 개인단에 아마 누수가 조금 좀 되는 게 있다고 그래서 2층 개인단에 누수하는 방송사하고 도장 같은 경우 2층 여기는 방수를 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한번 또 충북 면장님한테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 하다 보면은 지금 거기 그 당시 그때는 명절 때는 이제 다 몰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수고객들이. 예. 그럼 그런 거를 관리를 교통정리라는 거를
그 당시 경찰도 나와 있습니다. 경찰도 나와 경찰도 있고. 나와 있는데 예. 우리 부서에서는 예. 이 담당은 청구 직원들 나와 있고 저희과 청북면, 그 다음에 청북면은 뭐 기동순찰대, 경찰, 한 20여 명이 이제 근무하고 있거든요. 명절 때.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쪽 담당 그 복지계장이 있겠죠. 예, 예,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만 발령만 나오는 명절에는 뭐 본인들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가 그 시장님께서도 명절날 거기 방문해 보시고 정말 직원들이 고생한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한번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들 뭐 명절 때야 집에 가고 싶다 쉬고 싶지만 막말로 청북면 가갖고 내가 복지계장이나 복지계 그쪽에 장애인팀에, 아니, 장애인과의 복지팀, 예, 노인복지팀. 노인복지팀 예. 이분들은 뭔지냐 이거요. 그 전날, 그날, 다음날 계속 거기서 뭐 나옵니다. 내가 1년만 있고 한다고 하면은 2번이지만 우리 같은 보직 한 번 받으면은 2년. 근데 공무원이 또 가서 일하다 보면 거기 부서에 또 아니 그렇게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로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용역을 쓰던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이제 또 면장 나오신다 그러죠. 또 저기 복지계장 나오지. 그렇게 나오면 또 복지에 직원 하나 나오고 그러지. 이런 거를 청북면에서는 한 명만 나오게 하고 예. 또 이제 뭐 복지팀에서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예. 그때 어떻게 보면 뭐 용역이랄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용역 그 공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행정적으로 할 게 없잖아요. 다 교통통제나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건데. 안내입니다, 안내. 안내. 의원님 좀 직원들 생각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북에서 한 명, 또 이제 또 도청에서도 예. 몇 분 나가십니까? 그래서 3명 나갑니다. 거기서도 한 명 나오고 예. 2명 정도는 다른 용역으로 하면은 뭐 하루에 한 7, 8만 원만 주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돈도 아닌데. 그거 한번 강구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예. 그렇다고 또 그걸 또 담당 또 아마 직원이 나와 있으면 동장님이나 아니 면장님이나 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 번은 나중에 시차가 한번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직원이 고생했는데. 그렇지 이거 아침부터 나와 있으면은 내 조당 못하고 남의 조당 하는 거 맞이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 좀 예. 해주세요. 200여 쪽에 장애인들 주간보호하고 지금 우리 여기 복지센터에 주간보호센터에 있죠. 어디 여기 복지센터? 북한 복구. 북부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혜택을 좀 준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나 이런 게 관리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거 하시는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통제가 굉장히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북부목변에 주간보호센터인가 뭐 민원이 이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제 여러 가지 상당히 다루기 좀 힘들다고 그럴까 뭐 그러겠죠. 아무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기존에 있는 거 동료 장애인들하고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가게 됐죠. 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말씀드리니까 보니까 그냥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그 등치 큰 애가 그냥 가니까 그걸 갖다가 아니 이 친구를 좀 저쪽으로 해놓으면 되니까 또 그러면 애가 또 좀 벽을 일으키는 그 덩치 큰 애도 장애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가 있을 겁니다. 진짜. 되게 애가 그냥 입을 덮어놓고 예. 있던데 그러니까 또 거기가 인원이 그 관리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5명, 5명이에요. 거기 저기가 수용 인원이 몇 명? 20명입니다. 20명에 5명이고 다른 단체, 민간인 하는 단체는 그 정도 20명 된다면 관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간이 하는 단체, 이게 지금 주간보호센터 같은 성격으로, 예. 제가 그, 거기에서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거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뭐 유료로,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도 한번 지금 7군데, 5군데 현재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민간에서 하는 쪽에 그런데 보면은 관리 인원이 어떻게 보면 수요받는 사람은 10명이면 관리 인원이 10명이에요. 현실이 지금 그런 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20명의 동서라가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많으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요 뭐 기준에는 세대까지 다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의 기준, 운영 지침에 따른 이제 이론인데, 아무래도 많으면 좋겠죠. 이런 얘기죠. 예. 어려운 애들 다루려면, 뭐 영희와 같은 경우에는 뭐 1인당 2명인가 3명이죠. 근데 이거는 영유아는 어떻게 보면 울면은 달래서 재우면 돼.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통제가 안 돼요. 또 어떻게 됐든 정치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는 또 저기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 군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재 5군데가 하고 있고 지난 11월 달에 이제 한 군데가 새로 그거는 이제 저기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복지사는 두 군데 하고 있어요. 복지사에서 지금 두 군데 복지사 횡성하고요, 북과.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호응도 또 그 부모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은데 그 부분도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뭐 푸드뱅크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제 간식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최대한으로 그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뭐 장애도 어렵고 그 시설 종사자도 어렵고 다 어렵거든요. 격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들도 다 그런 또 생각이 예, 분들이 예,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예. 좀 잘해야 된다고 좀 어렵죠. 그리고 장애인회가 뭐 시설비 3천만 원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남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지센터를 이제 새롭게 짓고 있는데 옛날 이제 평택 시절에는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그쪽이 참 위치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위치요? 예. 거기 어떻게 보면은 그 옆으로 해갖고 지금 새마을회관도 같은 그쪽이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이 또 길이 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녹지축이라 예. 직접 들어오는 또 길은 없어요. 예. 이게 굉장히 또 돌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이전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보드야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거고, 이거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죠. 당장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 부분이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암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어떻게 됐든 이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가지고 청소년관인데요. 아까 뭐 김기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이제, 청소년 문화센터 여기서 여기 중에 최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수련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잡아놓은 거 보면은 이걸 진짜 뭐 수련원을 링크해서 하면 운영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서 폐쇄해야 되는 건지 폐쇄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닙니다. 뭐 폐쇄는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폐쇄는. 아니 지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거의 한 4, 5년 된 거예요.
2000년도에 중됐습니다. 네. 14년째입니다. 14년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 치고는 최고 잘해놓은 시설이에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조직부터 지금이 또 와해가 됐어요. 지금 직원들도 거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또 뭐 저기에서 개인적으로 해서 잘못되셨지. 그 한 명은 또 뭐 힘들다고 해서 다른 직업 다른 데 쓰면 두 명은 또 다른 거 직업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초창기부터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맨날 직원이 좀 저기하다 보면은 땜빵식으로 일용직으로 땜빵 시키고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이게 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누구보다 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저 깊이까지 예전부터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지금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같아. 이게 또 시설비 지금 시에서는 뭐 진입한 체육공간 없다 되니까 설치를 어디다 할 거냐니까 수영은 또 밑에다가 좀 해갖고 시에서는 계획을 잡아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응? 아니 저도 그래서 그 수영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입구 쪽 밑에 해서 축구장 같은 운동장 하나 확보하자 해갖고 그냥 그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업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인건비만큼은 지원이 문화센터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이 난무하는 거고 옛날 어떻게 보면은 3, 4년 전에는 편법에 해갖고 센터에서 주고받고 해다가 네.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게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방치해 준 거예요. 방치해놓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희천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 진희천 유원지는 뭐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 나올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거기도 방치. 예전에 2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뭐 눈썰 매장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한 1억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빼고 수련원 쪽에도 몇천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럼 사업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눈썰 매장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무봉산 수련원 내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개장할 예정이래요. 근데 지금 되고 있어요? 작년에 상당히 호흡이 아니 좋았어요. 작년엔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해야죠. 남은 직원들이 해야죠. 아니 지금 눈썰 매장이 지금 요번 주에 지금 저기 뭐야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다 개장해요. 아마 오늘 내일 다 개장할 거예요. 그런 거를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10일날 개장했죠. 12일 10날. 10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거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희천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조명 가져서 거기다 설치한다 그러면은 유원지에 그 캠핑하는 분들하고 또 그쪽에도 접근성이 또 좀 낮거든요. 이제 그 무봉산에서는 수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거기다가 했을 경우에 무봉산 수련원을 지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영장에서 얻은 수입을 수련원에 쓰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출장부서 그걸 못 쓰게 하니까 거기 되면 수련원에 눈썰매장에 사람이 안 오거든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같은 걸 해서 그래 예. 경쟁 체제를 하면 뭐 서부가 윈윈이에요. 내가 다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 운영을 했는데 그 돈을 벌으면 남은 돈을 가지고 수련원 측에 쓰게 해야 되는데 수련원 측에 못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출장소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무봉산에만 그 출장소가 진입천에만 쓰게 하니까. 아니 과장님 예. 송탄 출장소가 지금 예. 송탄시 가 아니잖아요. 같은 평택시요.
그건 뭔가 좀 방법을 문제점이라고 다 인지를 하시잖아요. 예. 출장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면요 문제점이 있다 이거요. 근데 서로가 내 탓이 탓하는 거예요. 그 한준호 소장이 복직자 계실 때는 그거 쓰는 거 그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러시던 분이에요. 근데 출장소장 가니까 딱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진짜 빨리 정립을 해서 자유롭게 좀 운행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문제가 청소년 재단에 사무처장 없죠. 또 원장은 또 임기 다 됐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측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원장을 뭐 재임을 시키라든지 아니면 사무처장을 빨리 뽑아서 뭔가 체계를 잡든지. 지금 이게 다 됐는데 그러면 뭐 계획이라는 게 지금 무계획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이렇게 그냥 뜯어놓고 사무처장은 곧 선임을 할 거고요. 또 거기에 사무처장을 뽑아서 원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내년도 아마 그 사업성 면에서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인력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인력 보강 같은 경우에 체계를 한번 좀 잡아야 되고요. 사무처장 보시면 그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됐든 경쟁을 좀 하려고 하면 뭔가가 특색 있는 걸 좀 해야 돼요. 그런 게 좀 하나도 없어. 그냥 있는 거 지금은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 많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투입한 게 우리가 처음에 초기 투자가 100억이에요. 그런 거 유지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3억씩은 보수액은 알아야 돼. 그거 보수 안 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30억 들어갑니다. 왠지 그동안에 사실 보수비도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 13년, 14년 연속 한 2억씩 투자가 되는 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또 뭐 어렵지만은 좀 운영이 수정도에 있어가지고 수정도에 있어요. 그럼 우리 북부역은 문화의 집이 두 개예요. 네, 그게 무슨 이쪽은 뭐죠? 북부문화의 집입니다. 북부. 그러니까 이 참 명칭이 참 애매모호해요. 북부라는 게 뭐 서정리 북부가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이충동이고 서정동인데 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직선거리가 한 1.5km. 1.5km예요. 그리고 그 지금 옛날 구청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도서관을 이제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런 이제 문화의 집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활용가치로 따졌을 때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여기는 또 대로 주변도 아니잖아요. 차 다니는. 그리고 여기서 애들이 차를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음침해요. 거기가 또 예전에는 동사무소가 있어서
주변도 이제 상권도 이렇게 저희가 됐었는데 동사무소가 이전되니까 그쪽이 많이 슬럼화됐어요. 그런 데다가 이게 문화의 집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계하고 지금 이거 뭐 집기비 한다고 한 2억 5천 정도 2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쪽이 이제 영세민촌입니다. 영세민촌인데 청소년들이 생활이 좀 막막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오락거리도 있고 할 것도 있고 놀 거리도 있고 또 공부도 가르침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사실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도 청소년들은 우리 다니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활동에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미를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선택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화의 집에서는 이제 관리는 어디에? 관리는 뭐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지. 아직 항공이 안 됐으면 내년에 항공이 여기 이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이제 뭐 한 31군데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애들을 좀 관리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됐든 지금 뭐 별성가정들이 많잖아요. 예, 특히 아마 그쪽이 예, 맞습니다. 부천 예. 그 지역이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밀집돼서 보이가 다문화라든가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그래서 이게 불특정 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그 이제 거기에가 그렇게 좀 어려운 그 친구들, 가정들, 별성가정 그런 들을 좀 와서 지역아동센터 기능으로 좀 관리하는 걸로 좋겠어요. 이런 데는. 그리고 이게 애들은 또 가둬만 두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여성의관 앞에 있는 데가 근소공원 앞에 최적의 공간인가? 부장님 저런 거 거기가 전적 통과합니다. 그게 대해서. 그래서 이거 운영하실 때는 예. 좀 방법을 좀 이 문화원 지금 이제 다른 데다 뭐 위탁을 하던 뭐 하던 애들을 좀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애정이 좀 결손가정이기 때문에 정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런 의미가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입자체를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보강은 어디 하는 거예요? 2억 초면? 2억 초요? 네. 그거는 저기 무공사하고요. 아니 저 문화원 그쪽에 문화원? 아니 문화센터에 문화센터는 1억 7천이고 1억 7백이고 청소년 휴전원은 2억 1000인데 2억 1000이 수전원 2억 천, 문화센터 예. 2억 7백. 시설 보강이 무엇 시설 보강? 무공산에는 이제 2억 천을 들여서 그 플로어 그다음에 무대 저 강당이요. 그 무대하고 그다음에 흡음판, 방음, 예, 그다음에 무대 기기, 조명 시설 정말 그 원장이나 조명에서 떨어지게 끝난다 그러듯이 그런 거를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그 공용 샤워장을 포함해서 화장실을 지금 개보시려고 합니다. 그 2000년도에 진거기 때문에 한 15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 대부에서 배관이라든가 뭐 타일, 변기도 조그만 거 그래서 큰 거를 또 교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는 그 냉온수기하고 이제 냉각타, 거기는 2000년도, 2001년도 나온 건데, 위에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닥형 코일, 옆에 있는 게 노후 대비 배관이나 날키고 해서 그 교체를 무공산 청소년 그 강당동에 있는 지금 바닥이 좀 있고 굉장히 도구가 예, 많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련 시설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활용했기 때문에 도구가 되고 또 앰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크다. 예, 나가서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가 모자랄 것 같고 많이 또 쓰면 안 쓰워줘서 이게 조금씩 한 2억씩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212쪽에 청소년 이제 공급파 예. 이 토핑이 있는 거예요.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하고 또 사업 쪽에만 있어요. 예, 부품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로하고 현대인가요? 예, 현대 아파트. 네. 그리고 이제 신장 1동은 이제 동사무소. 예담. 하고, 예, 신장. 예담이고 예, 예담. 그리고 신장 2동은 예. 이제 그 저희교에 있는 예. 그래서 거기가 1억 1,700 예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요? 거기가
1500회인데 1750입니다. 1750. 예. 그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이제 1750이고요. 1750은 예담하고 예, 중앙동, 중앙동 1500은 신장 이동, 프로그램이 없는 데는 1500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어떻게 예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을 대안학교 같이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식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제 거기가 애들이 한 6, 7명 정도 등록되면 한 12명 정도 되는데 사실 나오는 거는 한 6,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 뭐 종교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후원해서 운영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건 이제 교육청에서 사실 실상이거든요. 이제 대안학교는 교육청 정식 인가를 찾아서 그런데 인가를 이제 여러 가지 못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이상 지원하기는 사실 불가합니다. 이게 미래 혜택을 6명 정도 나오려면은 본인이 저기 했을 때는 한 17, 8명 했고 이 친구들이 또 너무 자유롭게 하는데 나중에 결과물만 이렇게 갖고 보면요. 좀 검정고시 하고 이제 실용음악 하고 얘들이 또 가는 친구들은 또 꽤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특기를 이렇게 좀 제대로 살려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검정고시 봐도 애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예담학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여유가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니 학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그다음에 중앙동은 사실 어려운 애들이 위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중앙동을 더 지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아니, 지금 저는 6명이나 인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인원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한 16명 등록은 했는데 계속 나오는 애들이 이제 학교를 중퇴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교 많이 나오지 학교도 않아요. 이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폐쇄하면 여기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애들 그거를 맡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해보면 부모가 다 여기까지 학교까지 데려다 줘. 예담 거기까지 중과까지 데려다 주고 나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213쪽에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주시는 것 같은데 28개? 몇 개 해주세요? 금년도에 12개, 50만 원씩 12개 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이제 10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줄어서 50만 원씩 12개 해줬습니다. 그럼 이거 올해 지금 해주신 동아리 예. 그거 좀 전해주신 예. 거예요? 15년 이제 거울림마당 한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청소년 어울림마다는 거는 권역별로 지금 문화센터에서 나눠서 했는데요. 번역 이것도 예, 번역별로요? 북부, 남부, 서부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구대회라든가 청소년 공연이라든가 놀이체험, 불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주관은 문화센터에서 하고요. 지역별로 나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고요. 예. 이것도 잘해주시고. 청소년 뭐 종합예술제 이것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이제 매년 도에서 중앙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선을 거쳐서 또 나가는 건데, 이건 YFC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YFC? 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216부터 예. 217까지 있는데, 예. 이제 뭐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이제 5천만 원이 예. 이제 올해도 또 내년에도 이제 예. 똑같은 건데, 지금 굉장히 지역아동센터들이 거의 다 이제 뭐 임대로 거의 하고 예.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고려 같은 것도 굉장히 있고, 또 초등학교 애들이 또 많은 곳이 더 그렇죠. 초등학교도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도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가지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환경 안 좋고. 예, 그래도 그러면 그래도 요즘에는 또 학교도 환경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거의 이제 이따가 저녁에 이제 집에 가는데 그래도 이건 좀 전반적으로 좀 봐서 우리가 개선할 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예. 봤으면 좋겠어요. 예, 부장님 말씀 먼저 생각해 주셨는데, 하여튼 한번 또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뭐 221쪽에 요구 아동 명절 공절기부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그쪽인가요? 그쪽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제 보육원들. 보육원들 예. 그럼 그게 지금은 여기에 설명되는 한 940명의 예. 그럼 거의 10,000꼴이네. 예, 그전에는 이제 그냥 뭐, 그거를 10,000원꼴 안 주고요. 똑같이 안 주고, 인원수에 따라서 뭐 지역아동센터 뭐 5,000원꼴 되기도 했고, 뭐 4,000원꼴 되기도 했는데, 그 10,0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전체를 10,000원씩, 1인당 10,000원씩 걸로, 10,000원꼴로 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드림 스타트라는 게 이제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 이런 거하고 좀 우리가 지금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연계가 네, 잘 연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애들이라든가, 또 치과가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부가 더 필요한다든가, 이런 애들 지원해주고, 거기서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한번 해봐서 또 이게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필요한 거. 예. 또 애들이 또 그중에도 좀 재능이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그 이제 특성에 맞춰서 예. 이렇게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당근하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원 바꾸고요. 협력하고 있습니다. 223쪽에 이제 서구지역 장난감 대여실 운영하는데 이게 그럼 인건비하고 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도 뭐 전기료라든가 뭐 연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근데 이거 장난감 선택은 어떻게 해요? 장난감 선택은 그 선호도를 봐서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장난감 상당히 비싸요. 그냥 한 10만 원 꼴. 그렇습니다. 장난감 이제 소규모 장난감은 부모들 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해 놓을 필요는 없고, 부모들이 비싸서 못 사주는 거, 뭐 몇십만 원씩 한다든가, 뭐 한 100만 원씩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평균 한 10만 원 이상 하는 걸 구입을 해서 부모들 빌려갈 수 있는 설치해 주세요. 그럼 이쪽으로 대여해주고 나중에 이제 반납할 때그 상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보거든요. 확인을 했는데요. 싸움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절대 그 빌려줄 적에 이상 없는 거 정도 확인해 빌려하는데 가져올 때는 뭐 절대 자기 안 그랬다. 가져갈 때부터 그랬다. 쌈박질 못하십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권 내게 아니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애들이기 때문에 막 쓰는데 이게 뭐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들이 이렇게 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또 장난감들이 굉장히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 주인의식 같은 게 예, 좀 맞습니다.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소비자도 우리 시민들이지만 뭐라고 심하게 말하면 뭐 인터넷에 띄운다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 작품이다 이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이게 대여지만 네. 우리가 렌트카 같은 경우에 꼼꼼히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관책을 좀 잡을 아니 그거 시스템 딱 붙여놨어요. 붙여놔가지고 해서 아주 이게 녹음까지 다 되게 했어. 이거 이상 없는 거 확인해봐 하는데 그래도 그랬는데 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뭐. 어려운 거죠. 이게, 예, 예. 이게 민간인이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뭐 인터넷에 띄운다고 이런 소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229쪽에 똑같은 것 같은데 또 어린이집 환경에서 이제 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법. 예. 그 위에 거는 스피스 국비보조 사업이고요. 국비보조인데 이것도 예. 시립이죠. 예, 그것도 시비, 밑에 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국비를 못 받아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트라브집이 트라브라 위에서 예. 거기도 지원해줄 겁니다. 지금 231쪽에 이제 평가 인정 평가 어린이집 감정 시급에서 예.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뭐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아요. 예. 이거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더 세웠습니다, 사실은. 예, 마지막 기회에 더 세웠는데, 세운 거 같은데 내년대로 좀 더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지금 시즌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둬서 기간이 있는 거죠.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 예,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확대할 필요는 있어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검증이 된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 힘이 드셔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절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뭐 운영을 보고 기수별로 하면 이게 어떻게 근데 운영을 어떻게 해요? 운영을 저희가 그 강사부를 해서요. 그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강생들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 분기별이기보다 이제 교육 기간이 있는데 뭐 고급반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뭐 한다든가 또 강사반 같은 경우는 2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기간이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 와서 신청해서 뭐 예절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술 마시는 뭐 예, 가정 교육 예. 같은 거를 예. 기본적인 예절 뭐 기본적인 그걸 갖다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하루에 와서 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뭐좀 수강생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다니듯 할 때도 그럼 있고 이제 수강생들도 뭐 이렇게 저희가 내겠네. 수강료 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입이 한 600만 정도 됩니다. 575만. 그거는 일반 예, 세입이 세입으로 잡히는 예. 거예요. 그럼 이제 성년회는 그것도 거기서 하는 거죠?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234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규정하고 이제 뭐 국가의 자매회가 국가하고 자매회가 이제 이 생산하고 형성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예, 그럼 두 군데에만 한 10명씩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많아요,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70명씩 거의 비슷합니다. 성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통상 신장동에 많이 몰려있죠. 근데 저기 그 평성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시설 같은데 꽤몇분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햇살 센터로 네. 해서 오수덕 씨 운영하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활동해서 거기 나오고 있죠. 송탄은 어떤 시설은 없고 이제 세우부터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다가 그게 되나요? 지금도 되는데 세우부터 상담소가 내년에 바뀝니다. 자활시설로 자활지원시설로 바뀝니다. 내년에.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70분 분들이 예, 예. 돼 있어요. 이게 더 많을 텐데 이제 드러나는 인원만 그래서 활동하는 인원만. 이제 235쪽에 이제 저소득 환경은 이제 예, 전부 근무가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뭐 생수를 근무 재료비.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읍면동에서 예.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뭐 부모나 뭐또 지금 부모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큰아버지나 뭐 작은아버지나 뭐 이모나 또 이런 저희 분들이 또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게 있잖아요. 유타가동이라고 그러죠. 유타가동. 예, 유타가동. 그런 거는 우리가 나오나요? 기본적이? 월 15만원씩 지키고 있습니다. 월 10분. 그럼 그 친구들도 그럼 혜택은 다 여기에서 받겠네요. 고가하고 틀리죠. 이건 한번 보고 먼저
한부만 아니고. 그럼 거기 여기서도 이제 한부모에서 교복비가 나가는데 여기서 교복비 나가는 거는 그거는 그 각 생활지원과에서 수상 생활지원과에서 우리적인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상위하고 한부모하고 소득 130%가 동의한다 기준이 동의한데 부모가 양부모가 다 있는 경우는 차상위로 가고 한쪽 부분만 있는 경우는 한부모로 올렸습니다. 그럼 이거 나간 것 좀 자료는 나간 거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니 저기 예? 많아요? 상당히 인원이 뭐 한 1,몇백 명 되죠. 뭐 전체가 한 2,500명 되는데. 근데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기준별로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네. 기준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245쪽에 그 무용과 행렬 사망자가 올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네, 요번에 2명 있었습니다. 네, 2명이요? 그럼 이제 또 200만 원씩 그러면 400만 원 수술하시고요? 그때는 110만 원 했습니다. 110만 원이요? 네. 어떻게 110만 원에 장례비 30만 원 하고요. 네. 95만 원에 장례 토탈 해주는 그 장례. 그래서 125만 원씩. 그럼 장례식장하고 저기 네. 하신 건가? 네. 기본적인 거? 그래서 125만 원씩 복권. 아니. 네. 30만 원, 95만 원, 125만 원. 굉장히 싸게 아니 저기 장례비는요. 요번에 250만 원 나왔고 250만 원 나왔고요. 그 110만 원은 그 사망자 공고료 나온 거예요. 네, 공고료 나온 거. 공고료가 10만 원이고 네. 그럼 이거 갖고 안 되는 거네요. 저기 한다 그러면 장례비 200만 원 같으면 250만 원 나왔어요. 네, 250만 원. 한 120만 원 정도는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초수급자 이제 장례비 지원해서 세운 게 있어요. 조례가 네. 있죠. 네. 그거는 왜 예산을 왜 안 올려요?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에 있어요? 네. 기금에서 세우는 거예요? 네, 그 저기 사회복지 기금 속에 보시면 네. 1인당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아니 1인당 50만 원 말고요. 의원발해갖고 조례 맺는 거 있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상황이죠? 의원 조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례 만들면 그냥 그때만요. 장제비는 우리가 취급하는 건 사회복지 기금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거 말고 조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든 국고에서 나온 거 75만 원 기초소득자들이 그거거든요. 연고들 이제 부모들 자식들이 안 나타나고 했을 때 네, 꼭 가다 이제 가끔가다 읍면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네, 읍면동에서 그냥 여기에서 지원받고 저기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속으로 좀 드리기 위해서 한 200만 원 상당의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우리 한 뭐 10몇 번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되겠다 해서 그거를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무용보다가 지금 생활지원까지 하고 아니 있습니다. 무용보다 말고 이제 기초소득자라고 우리 콘텐츠 갔네. 그 그런 수급자는 걸 좀 지원해 주자 해갖고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고에서 1인당 75만 아니 원 그냥 하고 뭐 시에서 그냥 기금에서 시장이 50만 원 저기 하고. 내는 조례는 어떻게 됐든 그건 바로 그냥 예산을 세우려고 만드는 거고 의원 발의하면 뭐 기금도 그냥 해서 줄이려고 그러지 않나? 아니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네, 좀 알겠습니다. 그래요. 246쪽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140만 원씩 50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받아서 보니까 이게 140만 원씩 50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부분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건 저 틀린 겁니다. 틀린 거죠? 예. 근데 왜 노래만 140만 원씩을 50개 쏟아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도청소관, 통출, 안출, 3개 번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받아서 뒤에 받아가지고 그걸 예. 심의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140만 원씩 50개 소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초 사무실 기초지 그거는. 256쪽에 현책 하나 되는 사업비가 이제 200만 원쯤 200을 더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256페이지. 256쪽에 이제 현책 하나 되는 현책 사업비에서 예, 예. 올해 이제 20만 원인데 200만 원 이제 기획됐어요. 이게 그거는 저 홈페이지 그 장애 처리 같은 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예? 세운 겁니다. 뭘 홈페이지 그 한 책 하나 되는 그 홈페이지를 예. 그 전산 처리에 그 수정 저기 고장나면 고친 그 요지 보수기. 인터넷도 저기 네, 네, 네. 그 중에는 유지보수입니다. 200만 원 별도로 예. 올해는 안 하셨고 예. 257쪽에 화장실 되고 또 화장실 공간에 요즘 화장실이 그 저기 공인관이 2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벽면 이거 타일로 같은 게 좀 이렇게 들뜨고 그 창문도 그렇고 그냥 퇴색되고 아주 그 대변기, 소변기 뭐다 그냥 백신 그래서 아니 그럼 20년에 이건 언제 저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택시의 도서관의 상징인데 역사에 있어서 그냥 죽는 거지. 이걸 빨리 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용수가 제일 많은 곳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어요. 20년 동안 왜 화장실을 근데 그 안에 몇 번은 했겠지만은 원래 그 수리를 여러 번 해도 중심을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실 비계 공간 지하실에 그 매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매점이 그 금년 그 10월 달에 저기 계약 기간이 끝나고요. 그 민원이 하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이용자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 매점이 없고 그 별도 이제 휴게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휴게 공간하고 거기에 이제 그 서고가 좀 저기 비었습니다. 그래서 서고 공간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개선. 그런 매점 공간을 없애고 네, 이게 휴게 공간을 하면서 그 옆에 그 문화강좌실이 있거든요. 그걸 약간 축소하면서 서고도 좀 거다 두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점이 이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도 그렇군요. 뭐 이거 불친절하고 해서 아예 없는 게 낫다 그래서 그 휴게 공간에서 다른 그 도시락을 싸와서 전에 그 야외에서도 먹고 그랬는데 안에서 먹게끔. 지금 이제 그 여기에는 뭐 안 나오는데 초록도서관이 지난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는 어린이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인데 지금 거기가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그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주차난 때문에. 그게요. 예. 아니 그 입구부터 올라가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파르잖아요. 올라갈 때가. 네. 거기가 거의 다 차가 세워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그 위에 있는데 차들이 뭐 밑에 있는 공간에 밑에는 많은 공간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항상 가봐도 가파른데 차들이 다 서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또 보기가 안 좋고요. 어떤 한번 갔더니 그 가파른 데다 옆에다 차를 세워놔서 굉장히 좀 위험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가들에 아니면 뭐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그러니까 또 정리를 어떻게든 하도록 또 장기 주차도 누가 이렇게 관리하는 저희가 있지만 그런 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리막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애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애들이 많이 오고 하는 곳인데 막말로 내리막에서 차 세워놨다가 그거 잘못 조작하면은 그게 사고 예방도 있는 거거든요.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기 아마 가보시면 매번 그러실 거예요. 현장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속에 그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마치 네,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대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청하신 그 참고자료 의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난 6시인 줄 알았어 이거.